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정치인들의 말 해서 말의 품격인데 저도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품위는 있는데 품위 유지비가 없어서 좀 탈입니다. 어제 이은재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겐세이. 네. 일본말로 겐세이라는 말을 해서 유성엽 위원장한테 네. 예, 지적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품격에 대해서 한번. 사실 정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발언이 교문위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또 이 발언 자체가 사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왜 자꾸 깽판 놔? 왜 겐세이 해?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그나마도 질의를 순화해달라는 유성엽 위원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예. 정말 과거 이은재 의원은 사실 과거 청문회에서도 서울시 네. 교육청이 MS 오피스나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었는데요. 네. 아니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매를 하죠. 당연히 예. 신라면을 농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말 퍼레이드를 하셨던 분인데 예. 아직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격없고 정말 이건 품위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상식과 예의가 없는 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언행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들이 있는 게 네. 우선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나이라는 게 가끔가다 작용하기도 해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들 제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개 중에는 아예 막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대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제 하대하고 이렇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런 조로 이야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한 30대와 50대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60대와 70대 사이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상관에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질의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존경하는 무슨 박수종 의원님 이렇게 붙이는지. 예. 하도 그런 말이도 안 붙이면 뒤에 이제 오는 말들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깔고 시작하는 건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좀 조금 또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과거에도 이런 막말 퍼레이드라 그럴까요? 국회의원분들이 품위 없이 하시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과 얼마 전이죠. 어젠가요? 하태경 의원님이 방송에 나와서 듣보잡이라고 발언하셨죠. 예. 사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준말인데요. 네. 참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건 이제 유행어랑 이제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은재 의원이 문제된 건 유행어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은재 의원은 왜 레어도 아니고 왜 국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유행어 같은 경우엔 방송에 나오는 용어는 거의 다 썼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나온 혼밥 이런 것도 원래 유행어 아니었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어 파괴 또는 언어에 어쨌든 언어를 좀 편하게 이용하는 거는 용인되었었는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좀 자극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예를 들어 영어를 많이 써요, 또 그러면서 보면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꼭 연세와 견주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보신 끝에 나오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국회의원 급여를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돌려버리자 이거. 이 너무 품위도 없으시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국회 운영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김성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운영위의 어떤 파행적인 운영 그리고 법사위의 또 파행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란 일 하냐 그러면 이거 최저시급으로 하자 이게 벌써 국민총원 27만 명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국회의원 이 문제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줄이자는 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그래서 명예직이나 봉사직으로 하자는 말도 비슷한 취지에서 좀 위험한 지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은 드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뭐 삭감하는 방식 이런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에 출석률대로 준다든지 아니면 법안 발의 안 하면은 아예 그 수당을 전혀 이제 안 주는 형태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예. 그 정도는 갈 수 있겠고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거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이거 나오니까 또 다른 분들이 제가 보좌관 한 분이랑 밥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그럼 보좌관은 더 적어줘야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하자는 얘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이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충분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들은 이런 비판을 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봅니다. 저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세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 이 실제 세비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위에도 후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예. 정치 문화 그리고 지역구 운영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하면 좋겠고요. 외국 사례와 자꾸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경조사나 뭐 설이나 추석 명절 인사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정말 더 아마 그 분노하는 그런 문화부터 없어지면 좀 더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로 거의 제가 아는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국회의원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구 아닌 것들만 챙긴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만 챙긴다 하더라도 예. 거의 이제 세비로 받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나간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분의 1. 예. 이렇게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 지금 저와 함께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계시고 정치의 새로운 개혁과 또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 분인데 만약에 두 분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다. 그러면 앞으로 경조사 문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신세대다울까 새로운 정치다울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저는 좀 슬픈 일은 좀 나누는 게 좋겠다. 기쁜 일은 사실 저희가 뭐 굳이 또 더 뭐 숟가락 얹어서 기뻐하지 않더라도 네. 슬픈 일은 좀 더 같이 슬퍼하면 좋은데 그 슬픈 일이 어떤 뭐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냐 혹은 어떤 사고였냐에 따라서 정말 더 다를 것 같고요. 우리 네. 만약 지역구에서 어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혹은 지역에서의 어떤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경조사를 처리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가보면 상갓집 가보면은 또 예를 들어 국밥 한 그릇 들고 가라 그러는데 안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럼 국밥 한 그릇 먹었는데 한 푼도 안 내고 가기 힘들고 뭐 이렇게 계속 엮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선거법이 좀 합리화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진짜 가까이 지내던 분인데도 오히려 그분 가족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서 네. 내가 조문할 네. 때도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예. 게 저는 오히려 한쪽으로는 제가 내고 싶은데 못 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대부분의 문제되는 경우엔 별로 이제 친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제 상당해서 바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보면은.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뭐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뭐 저는 분명히 이게 탈이 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조금 이제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 그냥 이제 돈 안 내면 되지 안 내고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의정 활동하시다가 부산에 지역구다 그러면 그분은 또 그 시간 쪼개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돈을 안 가도 뭐 죽기나 조기 등등 정말 알지도 못하는 거의 90%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갈 텐데 사실 그 돈이 뭐 5만 원에 10만 원 그 돈입니다. 사실 택배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정말 누가 더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기나 축기 같은 경우도 예. 경쟁적으로 정말 서로가 거의 그 조기도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서요. 어디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조기 같은 경우 3일씩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결혼식 같은 경우야 뭐 화환이야 뭐 1시간 정도 배치가 되는 거지만 조기는 3일이기 때문에 거의 네. 뭐 스케줄 관리하듯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참 큰 잘못 한 번 한 적이 있는 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 가까운 지인들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만은 예. 그분들은 이걸 당연히 와가지고 뭐 조화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정치적인 분이 아니신데 정치인들의 조화와 이런 그게 그 조전이 이제 좀 그 장례식장을 덮었던 당황스러우셨겠네. 적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저도 이제 정치하면 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좀 헤비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네. 사실은 가벼운 이야기지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051번님. 국회의원 시급으로 했다가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시급이 치솟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은유적인 그런 풍자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들이 돌아오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여러 가지 이제 인재의 어떤 필터링 과정, 공천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방금 저희들이 이제 이 품위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회의원분들이 품위를 유지하시라고 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비를 급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불철주야 지역 구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비즈니스 속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돌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필요할 때만 머리를 90도 헤아리다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턱을 쳐든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의도라는 게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요. 예. 저도 상계동에 있다 여의도 갔다 상계동 갔다 해보면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각각의 위치에서 대접받는 게 다릅니다. 여의도 상계동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이제 많은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권자들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권자를 어차피 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예.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역구가 18만 명 정도 되는데 어이구야. 18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자기 개인을 각인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소통을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이미지 정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실제 들어가서 이제 여의도에서 정치를 할 때는 이제 사람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장인태 뭐 특별하게 하실 아무래도 이제 좀 수도권과 지역 예. 뭐 정말 소도시와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또 뭐 국회의원 볼 기회도 많고요. 유명 정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데 네. 지역 소도시 가면 정말 국회의원은 마치 왕처럼 군림할 수 있거든요. 한 명 딱 있다 보니까 한 네. 명에 뭐 거기로 줄 서 있는 소위 이제 지방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SNS 등의 확산으로 소통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뭐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 뭐 유튜브 네. 보면 국회의원들 보고 막 삿대질하고 하는 지역 구민들도 예, 많이 맞습니다. 계세요. 그렇죠. 화가 나셔서. 자,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뭐 질의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존경하는 무슨 박수종 의원님 이렇게 붙이는지 예. 하도 그런 말이도 안 붙이면 뒤에 이제 오는 말들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 깔고 시작하는 건데 예.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네. 맞아요. 저도 요즘 조금 또마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과거에도 이런 뭐 막말 퍼레이드라 그럴까요? 국회의원분들이 품위 없이 하시던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불과 얼마 전이죠. 어젠가요? 하태경 의원님이 뭐 방송에 나와서 듣보잡이라고 발언하셨죠. 예. 사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준말인데요. 네. 참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근데 이제 유행어랑 이제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금 이은재 의원이 문제된 건 유행어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네. 이은재 의원은 왜 레어도 아니고 왜 국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유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방송에 나오는 용어는 거의 다 썼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나온 혼밥 이런 것도 원래 유행어 아니었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어 파괴 또는 억지한 별개로 국회의원의 보수를 줄이자는 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 돈이 있는 사람은 걱정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끔 그래서 명예직이나 봉사직으로 하자는 말도 비슷한 취지에서 좀 위험한 지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은 드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뭐 삭감하는 방식 이런 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에 출석률대로 준다든지 아니면 법안 발의 안 하면은 아예 그 수당을 전혀 이제 안 주는 형태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예. 그 정도는 갈 수 있겠고 최저시급으로 책정하는 거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이거 나오니까 또 다른 분들이 제가 보좌관 한 분이랑 밥 먹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그럼 보좌관은 더 적어줘야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하자는 얘기보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표현한 이제 발언이라고 보고요. 그렇죠. 충분히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진 행태들은 이런 비판을 먹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봅니다. 저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감정적으로 세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결국 이 실제 세비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위에도 후원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구매를 하죠. 당연히 예, 신라면을 농심에서 구매하는 것처럼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말 퍼레이드를 하셨던 분인데 예. 아직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격없고 정말 이건 품위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상식과 예의가 없는 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언행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들이 있는 게 네. 우선 젊은 정치인들에게는 나이라는 게 가끔가다 작용하기도 해가지고 저는 뭐 국회의원들 제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개 중에는 아예 막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들이 일상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하대받아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뭐 이제 하대하고 이렇게 뭐 훈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런 조로 이야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한 뭐 30대와 50대와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60대와 70대 사이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상관에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정치인들의 말 해서 말의 품격인데 저도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품위는 있는데 품위 유지비가 없어서 좀 탈입니다. 어제 이은재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 네, 그렇죠.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겐세이. 일본말로 겐세이라는 말을 해서 유승엽 위원장한테 지적도 받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품격에 대해서 한번. 사실 정말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발언이 교문위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또 이 발언 자체가 사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깽판 놔? 왜 겐세이 해? 어디서 해먹던 버릇이냐?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나마도 질의를 순화해달라는 유성엽 위원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정말 과거 이은재 의원은 사실 과거 청문회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MS 오피스나 한글 워드를 일괄 구매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었는데요. 아니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준 언어에 어쨌든 언어를 좀 편하게 이용하는 거는 용인되었었는데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좀 자극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 영어를 많이 써요 또 그래도 보면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아까 이준석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걸 꼭 연세와 견주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보신 끝에 나오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국회의원 급여를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돌려버리자 이거. 이 너무 품위도 없으시고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뭐 국회 운영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김성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운영위의 어떤 파행적인 운영 그리고 법사위의 또 파행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란 일 하냐 그러면 이거 최저시급으로 하자 이게 벌써 국민총원 27만 명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국회의원 이